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 단백질인데 일단 답을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부족하면 우리 남성분들이 조금 억울할 수 있겠지만 사망률이 5배, 우리 여성분들은 사망률이 2배 증가한다. 것이고, 또 이제 이 단백질이 또 부족하게 되면 당뇨병 위험이 약 4배 증가한다. 그 다음에 또 단백질이 부족하면 우리 심혈관 질환, 우리 어쨌든 과거부터 현재 또 이제 다가올 뭐 미래에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부동의 1위 질환이죠. 사망률. 심혈관 질환 발병률도 역시 단백질이 부족하면 올 수 있다.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세계 10대 주요 사망 원인 7위이고,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의 사망률 2위가 바로 치매입니다. 치매 역시 단백질이 부족하면 발병률이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단백질이 부족하면 제가 조금 이제 강한 표현으로 다이어트를 또 꿈도 꾸지 마라고 이제 적어놨는데 어쨌든 다이어트가 잘 안 된다입니다. 근육이 부족하면 다이어트가 잘 안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중노년을 조금 이제 기력 있게, 기운 있게, 그다음에 또 건강하게, 뼈도 튼튼하게, 면역도 강하게. 사실 이게 근육 많다고 뭐가 면역이 좋은 거야? 근육 많다고 뭐가 뼈하고 근육하고 약간 다른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단백질이라는 게 딱 근육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면역 작용하는 항체라든지 심지어 뼈, 피부, 머리카락, 손톱, 발톱, 눈 전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백질이 없는 부위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비율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근육은 대부분이 단백질인 거고 뼈는 한 30%가 단백질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비율이 조금씩 다른 거지 단백질이 없는 데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근육을 늘려야 된다. 요거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화면에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이 동그라미가 보이십니까? 뭘까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작고 하나는 크죠. 어, 빠져나가는 구멍을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본 겁니다. 젊은 사람의 동그라미 구멍과 노인의 동그라미는 좀 크죠. 제가 이제 모래시계 구멍으로 비유를 조금 이제 해본 겁니다. 조금 이제 재밌게. 이 단백질은 지금 저도 빠지고 있고 지금 화면에 계신 우리 사장님 대표님도 단백질이 계속 빠지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그다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이 빠져. 단백질이 빠지는 그거를 모래시계로 제가 비유를 한 겁니다. 모래시계는 모래가 항상 빠지고 있죠. 모래를 계속 채워 넣어줘야 돼요. 근데 그 구멍이 크면 클수록 모래를 좀 더 많이 채워야 되겠죠. 그래서 젊은 사람보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을 더 많이 드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자, 우리 단백질 얼마나 먹어야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일반인 성인 60kg 기준으로 한 60g, 그러니까 킬로그램당 1g 정도 먹어라 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30% 정도 더 드셔야 됩니다. 2, 30%. 그래서 보통 킬로그램당 1.2g 이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권장량입니다. 그 이하로 먹었을 때는 뭔가 부족해지고 부족해짐에 따라 질병이 걸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나이가 한 65세 정도 이상을 보통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주의 깊게 관찰을 하는데 근손실이라고 이제 요즘에 많이 표현하죠. 이거는 질병입니다. 질병 사실은 근감소증이라는 사코페니아라는 질병입니다. 사실은 막 금방 뭔가 이렇게 뭐 암이나 뭔가 이런 것처럼 막 아프고 그런 게 아니라서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운 질병인데 결론적으로 이것도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질병 중에 하나인 거죠. 서서히. 그래서 이제 조사된 자료를 한번 살펴보면 근간소증에 따른 생존율 차이 이게 굉장히 나이가 갈수록 일반 그룹에 비해 나이가 갈수록 굉장히 좀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성 사망률은 5배, 여성 사망률은 2배 이렇게
서울 아산병원에서 조사한 자료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보통 한 나이가 보편적으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한 25세를 기점으로 단백질이 쭉쭉 빠지기 시작하고 50세가 넘어가면 기하급수적으로 빠지기 시작. 그렇기 때문에 50세가 넘으신 분들은 오히려 단백질, 사실은 뭐 다 중요하지만 첫 번째로 드셔야 될 게 사실은 단백질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음. 자,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한국인 이제 자료조사입니다. 보면은 탄수화물 섭취율이 높다. 시간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연령이 올라갈수록 탄수화물 섭취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게 왜 이럴까요? 자, 그 다음에 지방 섭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가 갈수록 나이가 올라갈수록 지방 섭취가 올라가죠. 지방보다 이제 탄수화물 섭취가 더 높습니다. 가장 높은 게 탄수화물 섭취입니다. 단백질을 섭취를 잘 안 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가만히 돌이켜보면 저도 본인들도 좀 약간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소화가 잘 안 되는 겁니다. 답은 소화가 잘 안 된다. 소화가 잘 안 되니까 그냥 야채 위주의 식단, 뭐 짭조름한 젓갈류 이런 것만 해가지고 밥을 끼니를 때우시는 거예요.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먹으면 속이 뭔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피를 하게 된다. 근데 이제 어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단백질은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 측면에서 보면 좋아요. 뭐가 좋냐면 소화하는데 에너지 소비가 많이 듭니다. 공수가 많이 든다는 거죠. 이 몸에 들어오면 몸에서 일을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야 돼요.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된다는 거죠. 탄수화물은 일을 좀 덜 해요, 상대적으로. 지방도 마찬가지고. 탄수화물이 제일 일을 적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쉬운 것만 골라서 이제 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기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단백질을 멀리하게 되고 근간소증이 가속화가 된다. 자, 이렇게 근육이 감소하게 됨에 따라서 발생하는 질병들이 매우 많은데요. 좀 중요한 것만 몇 가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뼈가 문제가 생긴다. 뼈가 크게 또 두 가지 형태로 문제가 생기는데요. 일단은 어, 관절 자체가 뼈 자체 이런 것들이 근육의 그 옆에 있는 근육의 자극을 받아서 골 밀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근육의 자극을 받아야 어, 골 밀도가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골 다공증이 안 걸린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쉬운 비유로 따지면 우리가 단단한 철 있잖아요. 칼, 옛날에 검 같은 게 단단한 칼을 어떻게 해요? 이 대장장이가 엄청나게 많이 두드리죠. 자극을 많이 주죠. 그런 칼은 엄청나게 단단해요. 근데 대충 몇 번 안 두드린 칼은 금방 부러집니다. 그거하고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에서 그 근육이 자꾸 자극을 따따따따 이렇게 자극을 살짝 살짝 줘야 골 밀도가 단단하게 유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주변 근육이 근손실에 따라서 이런 게 이제 부족해지면 골 밀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뼈는 근육이 받쳐줘야 돼요. 근육이 옆에서 딱 잡아줘야 돼요. 근데 그게 근손실 때문에 느슨하게 되면 어, 특히 이런 목이라든지 허리라든지 이렇게 잔뼈들이 이렇게 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 이게 우리가 표현하는 추간판을 보통 디스크라 하지 않습니까? 목에도 디스크가 있고 허리에도 디스크가 있고 그것들이 못 삐져나오게 근육이 딱 받쳐주고 있어야 되는데 근손실이 들어가면 그 주변이 약간 느슨해지게 되고 추간판이 잘 튀어나올 수 있게 뼈와 뼈끼리 이렇게 목뼈든 허리뼈든 이렇게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어져 있는 사이사이에 예를 들면 이렇게 이게 만약에 디스크라 치면 요렇게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요 주변을 갖다가 근육이 꽉 잡고 있는 거고. 근데 이게 근육이 느슨해지니까 이게 자꾸 잘 삐져 나오는 거예요. 삐져 나오면서 그 옆에 지나가던 신경을 갖다가 툭툭 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욱신 하고 이렇게 어, 통증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이걸 예방하려면 어쨌든 근육이 또 어, 소위 말해서 이제 빵빵하게 유지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육이
빵빵하게 유지되려면 당연히 근육의 재료인 단백질을 충분하게 섭취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근력이 저하가 되면은 잦은 통증, 요통 이제 허리 통증, 그 다음에 어깨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관절통, 무릎 이렇게 아프신 분들도 근육을 키우면 이 무릎 통증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뭐 발목 아프고 무릎 아프고 이러신 분들이 그 스쿼트라든지 이런 운동과 병행해서 이런 뭐 뉴트리지 이런 제품들을 잘 활용하시면 근육이 이제 조금 오르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이렇게 막 힘이 딸리죠. 힘이 딸리죠. 근육이 부족해지니까 막 힘이 들어갈 때 달달달달 떨리죠. 예를 들면 우리가 엎드려 뻗쳐 해서 팔굽혀펴기를 한다. 근데 팔이 달달달달 떨리잖아요. 그게 추워서 떨리는 게 아니고 근육이 부족해서 떨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가 힘을 줄 때 어딘가가 덜덜덜 떨린다. 그럼 그 부위에 근육이 부족한 거예요. 젊으실 때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또 당뇨 위험이 엄청나게 증가한다는 거죠. 이런 말이 아니라 실질적인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허벅지 근육과 당뇨 유병률은 반비례한다. 허벅지 근육이 증가할수록 당뇨 위험성은 떨어지고, 허벅지 근육이 떨어질수록 당뇨의 발병률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체 중에 근육이 그 단위 그 부분별로 가장 많은 게 허벅지 근육입니다. 엄청나게 큰 근육이고 근육 양 자체가 다른 신체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몰려 있습니다. 허벅지가. 그렇기 때문에 허벅지 근육을 키우면 이 근육 자체가 당을 소모하는 세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먹은 당을 에너지화 시키거나 콜라겐을 만들거나 엘라스틴을 만들거나 뭐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물질을 당을 이용해서 만드는 기관이 세포, 즉 근육이기 때문에 근육이 많으면 많을수록 잉여당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을 올려야 된다. 근육이 부족하면 예를 들어서 젊을 때 밥을 한 공기를 드셨어요. 그러면 내가 그때 젊을 때는 근육이 많으니까 내가 먹은 그 밥 한 공기의 탄수화물을 전부 에너지화를 시켜버려. 남는 게 없는 거야. 이게 쌓일 게 없는 겁니다. 근데 나이가 들고 근육이 쭉쭉 빠진 상태에서 똑같은 밥 한 공기를 먹었더니 이걸 다 못 쳐내는 거예요. 에너지로. 에너지화를 다 못 시키니까 항상 혈관 안에 당이 옛날에 비해서 자꾸 좀 많이 쌓여 있는. 그게 오래 쌓여 있다 보니까 피도 끈적해지고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산소 운반도 잘 안 되니까 심각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고 노폐물도 빨리빨리 배출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당 자체가 오래 머물게 되면 당 독소 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어, 문제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혈관 안에 당이 오래 있으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장시간 되면 그게 당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근육량 저하, 근육량 저하에 따라서 당연히 우리 기초 대사량은 근육과 비례합니다. 근육량이 많을수록 기초 대사량, 그냥 기초 대사량이라 하면 쉽게 말해서 자동으로 에너지를 쓰는 양이에요. 그냥 숨만 쉬어도 쓰는 양. 내가 하루에 쓰는 칼로리. 보통 남자가 조금 높죠. 근육이 많으니까 여성분들에 비해서. 그래서 기초 대사량이 높으신 분들은 어, 이런 심혈관 질환도 잘 안 걸리고 살도 잘 안 찌고 그래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근육이 작으신 분들은 당연히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게 되고 그 소비 못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에너지원 축적되면 당연히 지방 형태로 변환이 되거나 뭐 중성지방 이런 것들이 올라가게 되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연쇄적으로 LDL 콜레스테롤 이런 것도 증가하게 됨으로써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근손실로 인해서 심혈관 질환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치매 확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사코페니아 근감소증은 기억력, 속도 및 행정 기능을 포함한 인지 기술의 세계적인 인지 장애 및 기능 장애와 관련이 있다. 어쨌든
이 근 감소로 인해서 그런 치매가 발병할 확률이 있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상 60세 이상 환자 하루 단백질 권장량 50g 이상 섭취 했을 때보다 단백질 50g 미만으로 섭취했을 때 치매 확률이 엄청나게 올라간다. 뭐 이런 뭐 미국 오리건 대학교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순발력 문제죠. 순발력 문제. 우리가 이제 몸에 근육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 하얀색이 있고 쉽게 말해서 조금 갈색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발력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 지구력을 담당하는 주로 담당하는 근육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 근 감소도 사실은 조금 열받는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순발력을 담당하는 근육이 조금 더 빨리 많이 줄어들어요. 공평하게 5대5로 딱 줄어드는 게 아니고 순발력을 담당하는 근육이 더 빨리 손실이 돼요. 그러니까 인지도 늦게 되고 대처도 늦게 되고 그래서 뭐 길 가다가 뭔가 뭐 겨울에 빙판길이 있다. 그 젊을 때는 약간 휘청하다가도 딱 중심을 잡고 자세를 잡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순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휘청하면 그냥 넘어지면서 골반이나 뭐 이렇게 뼈가 부러지고 뭐 이런 거, 뼈도 약하고 이러니까 자, 이런 게 여러 가지 2차, 3차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운전도 마찬가지고 보통 나이 먹은 것도 서러운데 그다음에 근손실 돼서 막 기력 딸리는 것도 서러운데 운전도가 이 인지 능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사고가 자꾸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근손실로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호르몬. 호르몬도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 인체에 호르몬이 부족하다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호르몬, 우리 인체는 호르몬은 더 쉽게 말하면 그냥 명령이면 명령. 장기, 뭐, 조직 이런 것들이 돌아가려면 명령을 해야 돼요. 이 우리 회사 같이, 예서 뭐, 의장님, 회장님, 대표님, 이게 뭐, 작은 단위는 뭐, 팀은 또 팀장이 이렇게 뭔가를 지시를 해야 그 팀원들이 움직이고 이렇게 일을 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은 충분하고, 인력 충분하고, 장비 충분하고, 뭐, 다 인프라 충분한데, 그 위에 팀장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이 아무 지시가 없어, 말이 없어. 그러면 이게 안 돌아가요, 이게. 예를 들어, 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피를 만드는 재료 충분해요. 근데 호르몬이 이 명령을 안 해. 그러면 안 만들어요, 피를 많이. 그래서 피 재료가 충분해도 빈혈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호르몬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또이 모든 우리 생명체가 돌아가는데 호르몬이 빼고는 말이 안 돼. 호르몬 빼면 시체인 거죠, 사실은. 음. 근데 그 호르몬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호르몬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고, 이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신진대사 이런 것들이 다 전반적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럼 그에 따라서 면역력도 떨어지게 되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체, 어, 뭐 이런 것도 다 단백질이 포지션이 제일 높거든요. 음. 이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면 당연히 감염성 질환, 뭐 균이라든지 바이러스 이런데 감염이 잘 되는 거고 걸리면 오래 가는 거죠. 잘 안 낫고. 그다음에 이 호르몬 자체가 또 밸런스가 깨지게 됨으로써 이런 당 조절, 어, 그래서 어, 이런 뭐 유년기 때부터 이제 단백질을 부족하게 먹을 경우에 어떤 연구에 따르면 췌장 자체가 또 작은 거예요. 우리 아시아인, 제가 어저께 또 말씀을 드렸긴 한데, 우리 아시아인은 백인들에 비해 이 황색 인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췌장 크기가 작아요. 한 15% 작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기능은, 그냥 물리적인 크기는 15% 작고, 기능은 30% 이상 떨어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유전적으로 불리한데, 어릴 때부터 단백질을 조금씩 덜 먹은 사람들은 더 작다는 거예요. 작은 그룹 중에서도 더 작은 사람이 된다. 그 결론적으로 어른 되면 그런 사람들은 당뇨가 훨씬 잘 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나이 먹은 내가 지금 내가 들어보니까 나이 먹었을 때 단백질 중요하더라. 내 먹을 것도 없으니까 내만 먹어야지. 이러면 안 되고 자식들 어릴 때부터 단백질을 충분히 먹여줘야 돼. 걔네들이 이제 나이 먹고 커가 당뇨 다 걸리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먹을 거랑 우리 자식들, 그다음에 어린 친구들 먹을 것도 충분히 같이 이제 드셔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신호 전달 물질이 또 저하되는 거죠, 당연히.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이런 인지 능력 저하라든지 재료는 충분한데 신호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피를 또 안 만들게 되고 뭐 빈혈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또 뭐 단백질 뭐 이런 재료는 충분한데 또 신호 전달 물질이 부족하게 되면 어, 성장을 더디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성장 저하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밖에도 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르몬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 뭐 수십 수백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뭐 렙틴 뭐 호르몬이라든지 뭐 식욕 감퇴 어 그 이제 포만감 호르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부족해지게 되면 어 나는 계속 배고프다. 약간 히딩크가 돼버리는 거죠. 2002년도에 히딩크처럼 계속 배가 고픈 겁니다. 포만감 호르몬이 적절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계속 배가 고픈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폭식을 하게 돼요. 뭐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또 부족해지면 또 문제가 되고 뭐 신장 뭐 나트륨 배설이 문제가 생겨서 신장병이 또 생길 수도 있게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뭐 이런 췌장 이런 호르몬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당뇨가 또 더 쉽게 되겠고 뭐 여러 가지 뭐 성기능도 마찬가지고 피부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갑상선 이런 것들도 다 뭐 그러니까 인체 모든 데 다 전반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제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다이어트가 잘 안 되고 다이어트가 되더라도 근육이 작은 사람은 더 빨리 이제 요요가 오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왜냐하면 심플하죠. 근육은 당을 쓰는 기관이다. 당을 소모하는 기관이다. 그 근육이 작을수록 당 소모량이 적다. 그래서 당 공급은 많은데 캐파가 안 되는 거예요. 공장 캐파가 작으면 이 당연히 원료 소비를 덜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남은 원재료들이 물류 창고, 뱃살이라는 물류 창고, 팔뚝이라는 물류 창고, 그다음에 허벅지라는 물류 창고, 엉덩이라는 물류 창고에 계속 쌓여 있는 형태가 된다라는 것이고, 이 제가 이제 자동차를 비유한 거죠. 어, 그래서 이제 근육이 많은 사람은 아주 고급차, 기름을 많이 먹는 고급차, 그 다음에 이제 근육이 작으신 분들은 이런 좀 경차.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이제 그 우리 저기 본사 역삼동에서 기름을 갖다가 7만 원 주유를 하고 이제 부산으로 출발을 합니다. 근데 이런 고급차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길이 안 막힐 때는 가속 액셀레이터도 밟고 이렇게 달리다 보면 부산 가기 전에 기름이 다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기름을 많이 먹으니까. 근데 똑같이 역삼에서 이제 기름 7만 원을 넣고 이제 부산을 출발했는데 얘는 부산을 찍고 해운대 갔다가 올라오면서 경주 한번 들렸다가 서울로 와도 남는 거예요. 덜 쓰는 게 똑같은 기름 쓰고 근육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렇게 에너지 소비 자체가 적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비율로 따지면 한 뭐 7배 정도 어떤 차이가 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손실, 사코페니아를 예방하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더불어서 적당한 근력 운동까지 해주면 더 좋다. 근데 1번이 되게 중요합니다. 1번이. 사코페니아는 2번이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사코페니아 예방이나 개선은 그러니까 근손실증은 단백질 섭취만으로도 대부분 개선이 됩니다. 이제 운동을 하면 더 플러스 알파로 좋다는 의미거든요. 그 다음에 이 단백질을 또 섭취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우리 몸에는
NAD라는 조효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효소의 쪼수죠, 쪼수. 그래서 이제 효소가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조효소도 많아야 된다. 효소를 작동시키는 효소도 많아야 된다. 그러니까 효소 지원자서 일하는 애도 있는데 대부분 효소를 작동시키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비타민이든 미네랄이든 뭐 이런 NAD든 뭐 이런 조효소가 반드시 있어야 효소가 작동을 합니다. 자, 근데 이 NAD 역시 그래프로 따지면 25세를 기점으로 단백질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25세부터 급감하고, 이거는 단백질 빠지는 속도가 더 빨리 빠져요. 이 한 70대 후반 정도 되면 거의 제로 베이스가 돼요. 거의 제로에 수렴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이 NAD가 거의 제로 수준에 되면 생명 유지가 조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균 연령이 70 후반, 뭐 80 초반 지금 되는 게 보통 NAD가 제로가 되는 시점입니다. 근데 이 NAD 조효소는 단백질을 충분히 먹으면 그냥 다시 올라가요. 그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먹기만 하면 돼요. 단백질을 먹기만 하면 돼요. 이 NAD 플러스 이 조효소가 하는 일이 또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항산화 작용, 그다음에 에너지 생성, 당을 갖다가 이제 에너지화를 시킨다든지, 지방을 갖다가 분해가 에너지화 시킨다든지, 이런 에너지 생성에도 관여를 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NAD 이 조효소 같은 경우는 또 엄청나게 중요한 게 서투인이라는 장수 유전자를 또 활성화시키는 조효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투인이라는 장수 유전자는 뭐 DNA를 수리한다든지, 뭐 손상된 DNA 같은 걸 좀 수리한다든지, 어, 이 항노화 효소, 텔로머레이스라는 이런 항노화 효소를 활성화시킨다든지, 뭐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킨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세포가 이렇게 분열, 분화, 뭐 이렇게 전구 세포 상태로 있다가 떤 특정 세포로 분화하는 거를 또 활성화시키는데 또 NAD가 반드시 또 필요하고, 염증 억제 같은 반응을 할 때도 이 NAD가 충분하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아주 중요한 물질이죠.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50세가 넘어가면 50%, 80세가 넘으면 거의 90% 이상 감소를 하게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심플하다. 단백질을 충분히 먹으면 이 중요한 물질이 충분히 다시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제품을 치면 뉴트리지 36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또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백질 뭐 딴 거 먹으면 안 되냐? 뭐 뉴트리지 아니면 뭐 근손실증 감소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조금 이게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지혜로운 어, 어, 이런 과학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가 만들어진 제품임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 부연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일단 단백질은 크게, 아니, 우리가 이제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다이어트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왜 단백질을 먹어야 되냐면,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소화가 엄청나게 빠르고, 그다음에 혈당도 빨리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인슐린 분비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많이 일어났다가 금방 또 떨어지고, 또 금방 배고프고, 이게 체중 조절이 또 실패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방을 위주로 하면 보통 이제 저탄고지라 하지 않습니까? 탄수화물을 작게, 어, 지방을 높게 이렇게 하는, 비율을 높게 하는 게 이제 저탄고지인데, 어쨌든 지방 자체가 어쨌든 포만감 호르몬을 많이 분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쉬운 표현으로 고기 이렇게 삼겹살 먹다 보면 어우 느끼해서 더 못 먹겠다. 배가 부른 게 아니고 느끼해서 못 먹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포만감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지방 위주 저탄고지를 짧게 할 경우는 이제 물리적으로 이걸 못 먹게 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이걸 못 먹게 하다 보니까 다이어트가 됩니다. 근데 이걸 짧게 해야지, 이거를 갖다가 엄청나게 오래 할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LDL이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탄고지는 짧게 하려면 하시고,
장기적으로 했을 때는 심혈관 질환을 올릴 수 있다는 게 결론이기 때문에 저탄고지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는 어,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구성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백질 중에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식물성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 이렇게 있는데 이 또 하버드에서 이제 장기적으로 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단백질 섭취를 한 사람 안 한 사람 비교했을 때 단백질 섭취를 한 사람이 당연히 뭐든 결과가 좋겠죠. 근데 주목할 데이터가 식물성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동물성 단백질 위주로 섭취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수십 가지 질병 중에 어떤 거는 오히려 사망률이 올라가더라 라는 게 있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좋고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는데 그 중에 식물성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라는 결론입니다. 또 이제 식물성 단백질은 또 크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우유는 동물성 단백질입니다. 이 우유 제끼 놓고 식물성은 콩 아니면 쌀인데 맛은 사실은 뭐 콩이 맛이죠. 고소하고 뭐 이렇게 맛도 맛있는데 값도 쌉니다. 엄청나게 쌉니다. 한 10배 이상 쌉니다. 근데 단점이 알러지가 많이 먹을 경우 알러지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가 또 있습니다. 제가 아까 알러지만 말씀드렸는데 이 콩 같은 경우에는 트립신 저해제가 있어요. 트립신 저해제. 한마디로 단백질 소화를 방해를 하는 물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콩에는. 그래서 콩으로 단백질을 섭취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삶아서 먹어야 돼요. 근데 단백질 제품 중에 콩을 삶아서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콩 단백질을 이게 소화가 잘 안 돼요. 이게 속이 좀 더부룩하고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콩은 어, 콩으로 단백질을 보충하는 게 조금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는 것이고 우유는 일단 동물성 단백질이고 그다음에 우유 안에 들어있는 유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당이라는 게 우리 몸에 유당을 분해하는 유당 분해 효소가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 유당 분해 효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몸은 이용을 할 수 없는 친구들은 과감하게 빨리 내칩니다. 어떻게? 물총을 쭉쭉쭉 쏴가지고 그 물총에 있는 물이 모여서 나오는 것이 우리는 설사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제 안 좋은 것들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빨리 배출하기 위해서도 설사를 하지만 이용 못하는 친구들은 가만히 안 냅두고 그냥 내보낸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도 쌀이다. 그래서 이제 쌀은 어, 물론 맛 같은 거는 우유 단백질 고소하고 뭐 곱고 그다음에 콩 단백질 고소하고 싸고 뭐 이러한데 쌀은 상대적으로 조금 뭐 맛이 조금 덜할 수 있죠. 하지만 뭐 쌀도 뭐 우리 주식이지 않습니까? 맛도 뭐 나름 뭐 맛있습니다. 쌀도 먹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뉴트리지 제품 같은 거 먹어보면 이제 엄청 맛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쌀 단백질은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콩하고 우유에 비해서 어, 엄청나게 압도적으로 높죠. 이 영양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일단 우리 쌀에 있는 쌀눈에서 이 쌀눈에 이제 영양분이 쌀을 100으로 봤을 때 영양이 쌀눈에 거의 70% 가까이 함유가 되어 있는 거죠. 뭐 가바라든지 비타민이라든지 뭐 옥타코사놀 여러 가지 미네랄 이런 휘친산인 뭐 시스테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쌀눈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다. 나머지 우리가 이제 쌀눈을 제외한 우리가 먹는 일반적인 밥은 대부분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 뭐 식이섬유도 조금 있긴 한데 자, 여기 이 쌀단백질 안에는 여러 가지 물질이 있지만 좀 대표적인 거 몇 개만 말씀을 좀 드리면 감마 오리자놀 이게 이제 어, 과산화지질 과산화지질이라 하면 한마디로 기름이 산패된 기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거 기름이 산패되는 걸 좀 억제해 줍니다. 감마 쌀 단백질 안에 있는 성분이 어, 기름이 산패되는 그러니까 기름이 발암 물질화되는 거를 좀 억제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아디포넥틴, 우리 제품 중에 뭐 코로솔산이 아디포넥틴을 활성화시키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 쌀 단백질 자체도 이런 항당뇨 호르몬, 항당뇨 단백질 아디포넥틴을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당뇨 개선에 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가바,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두뇌에 좋은 물질인데 뭐 혈압도 조절을 할 수 있게 되겠고, 이런 정신적인 문제, 그다음에 학습 능력, 기억력,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이런 뭐 지방 분화와 관련된 지방 세포가 되는 것을 되게끔 해주는 효소를 억제해 줌으로써 이제 비만 억제 효과. 그러니까 지방 정구 세포가 있고 어, 특정 대사에 의해서 지방 세포로 분화를 하는데, 이게 이제 지방 같은 애가 완전한 지방 같은 걸로 변신을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음. 그런데 영향을 또 가바가 미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옥타코산을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이 지구력, 뭐 체력 증진, 그다음에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 스트레스로 인한 수면 장애 도움되고, 그다음에 동맥경화 예방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물질이 옥타코산으로, 이게 또 우리 쌀 단백질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휘틴산이라고 어, 이 항종양 활성, 뭐 이게 신생물들이 어, 안 생기게끔 해준다. 그다음에 뭐 지방 흡수 저해라든지 이 담석을 생기는 것을 좀 예방해주는 효과가 또 있습니다. 담석, 우리 담석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엄청 좀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도 이런 쌀 단백질을 좀 드시는 게 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베타시토스테롤, 인사돌 성분이죠. 이 항염증, 잇몸에 좋은 이런 성분들도 또 들어있다라고 또 보시면 되겠고, 남성분들 또 관심 있으실 수가 있는데, 나이가 들면은 전립선 이런 것들이 비대해지죠. 근데 이런 베타시토스테롤, 저는 이게 제가 경상도 발음이라서 시옷 많이 들어가는 게 발음이 좀 잘 안 되는데, 아무튼 전립선 비대 예방, 이런 것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 쌀 단백질에 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좋은 중요한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또 한국 사람들 75%가 뭐 유당불내증, 뭐 아시아인은 90% 이런 걸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데이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쌀 단백질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난황 단백질이라는 좀 또 고급 단백질이 좀 들어있는데, 이 난황 단백질 같은 경우는 뭐 천연 식욕 억제제라는 뭐 별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포만감을 잘 주는 친구이기도 하고, 아미노산이 보통 한 20가지 정도 우리 인체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수가 있고 비필수, 그러니까 몸에서 대사를 통해서 생기는 아미노산이 있고, 외부에서 반드시 잡아 넣어줘야 되는 아미노산이, 넣어줘야 돼, 먹어줘야 되는 아미노산을 필수 아미노산이라 하죠. 필수자가 붙으면 몸에서 안 생기니까 밖에서 우리가 먹어줘야 된다. 이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난황 단백질은 여러 가지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이제 아미노산 스코어라 그러거든요. 이 1이 100점 만점인 겁니다. 근데 이 100점 만점짜리 단백질이 난황 단백질이다.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비타민 같은 것도 풍부하고, 그렇다 보니까 뭐 면역이라든지 눈 건강 이런 데도 좋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콜린이라는 성분 자체가 뭐 이런 신경 기능과 성장을 돕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뭐 세로토닌을 만드는 또 재료이기도 하죠, 콜린이.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있죠. 이제 핵심 메인은 쌀 단백질이고, 두 번째 많은 게 또 난황 단백질이고, 해조류 계열이죠. 스피루리나,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쌀 단백질이 제일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난황이랑 스피루리나는 쌀 단백질에서 살짝 부족할 수 있는 아미노산을 이제 받쳐주는, 메꿔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제품의 뉴트리지 제품의 특징이죠, 특징. 류신이 엄청나게 풍부하다.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엄청나게 풍부하다. 이 사실 보면 요즘에 류신이 엄청나게 각광받는 물질이거든요. 근육 합성을 사기적으로 이렇게 팍 늘려주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각광받는 성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류신만 따로 똑 떼가지고 엄청나게 비싸게 팔아 먹기도 해. 엄청나게 조금만 넣어놓고. 근데 그거는 뭐 캡슐 하나 요만큼 들어있는 그거 류신 먹어가지고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뭐 안 먹은 것보단 낫겠지만, 하지만 우리 뉴트리지에는 한 포 안에 엄청나게 많은 류신이 들어가 있다. 이게 류신이 뭐냐? 아미노산인데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밖에서 받듯이 먹어줘야 되는 아미노산. 근데 이 친구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제일 큰 특징이 근육 합성을 갖다가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불을 이렇게 낼 때 불 쏘시개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이제 이런 근손실 방지 역할을 하는데 핵심 성분이다. 그 다음에 이게 그 진정한 그 류신의 장점이죠. 단백질을 조금만 먹어도 류신이랑 같이 어느 정도 유신이랑 같이 먹으면 단백질을 엄청나게 많이 먹은 효과를 내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구 결과들 몇 가지도 보면 노인 남성들의 근육 단백질 합성을 향상시켜준다. 류신을 먹었더니, 또 류신을 먹었더니 어,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죠. 저단백 식사에 류신 보충이 고단백 식사를 어, 해가지고 얻는 이득하고 뭐 비슷하다 뭐 이런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단백질 엄청나게 많이 먹은 거랑 단백질 적정하게랑 류신을 같이 먹은 거랑 거의 차이가 유효면 차이가 없다. 그만큼 류신이 단백질의 이용률, 어떻게 보면 생체 이용률이죠. 그런 것들을 향상시켜 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수치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 저단백, 그러니까 6.25g의 류신을 또 충분하게 먹었을 경우에 어, 단백질을 25g 먹은 효과랑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제품에 보면 쌀 단백질하고 이런 단백질 자체에 한 류신이 한 1224mg 정도 들어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런 연구 결과들을 봤을 때 1224mg는 조금 부족해서 류신을 더 보충을 해가지고 2000mg 이상 어, 충분한 류신의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지금 되어 있는 게 우리 뉴트리지 365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류신이 있고 없고도 중요하지만 양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류신이 조금만 있으면 안 돼요. 이 충분히 좀 있어야 또 류신의 본연의 기능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류신을 충분하게 넣었다. 그다음에 뉴트리지 365 제품은 어쨌든 이게 분류로 치면 체중 조절용 조제 식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런 건강하게 이런 체중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영양이 부족하지 않게끔 구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제품이라서 단백질만 주구장창 들어있는 게 아니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런 뭐 비타민 무기질이라든지 식이섬유라든지 뭐 적당한 건강한 이런 뭐 천일염이라든지 뭐 이런 어, 성분들이 골고루 들어가져 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포만감을 어느 정도 잘 발휘시킬 수 있게 이런 그 코코넛 유래 MCT 오일 뭐 이런 것들도 조금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잘 모르겠고 식사로 단백질 그냥 충분히 먹을래 이렇게 뭐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단백질 풍부한 거 뭐 이렇게 잘 챙겨 먹으면 되지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조금 불편한 게 있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보통 이제 단백질을 고기 먹으면 단백질 뭐 충분히 보충되겠지. 보충되죠. 보충되는데 돈도 많이 들고 단백질보다 포화지방 콜레스테롤이 더 많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 60kg 기준에 킬로그램당 1g씩 먹어야 되니까 60g이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논리가 아니고 연구 결과입니다. 연구 결과를 제가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노인분들은 20, 30%더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 1.2g, 킬로그램당 1.2g 이상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산해보면 60kg면 72g을 먹어야 됩니다. 그거를 갖다가 고기로 채우려면
포화지방이 어마어마하게 섭취가 돼야 된다는 거죠. 칼로리를 치면 뭐 대략적으로 한 1200 칼로리 정도 되겠네요. 고기로 단백질을 하려면 지방이 한 1200 칼로리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단백질 플러스.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자, 두부 좋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두부도 생각보다 지방이 많습니다. 단백질보다 지방이 많습니다. 그 중에 포화지방도 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는 거죠. 조금 불편한 진실이죠. 그렇다고 뭐 두부가 나쁜 성분이다라고는 또 보기가 어렵습니다. 적당하게 먹으면 도움이 되겠지만, 충분히 섭취하려고 난 단백질을 두부로만 채울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경우에 불편해진다. 자, 그 다음에 치즈. 아, 이거 발효돼서 좋잖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치즈로 또 치즈로만 또 단백질을 충분히 우리 노인분들이 챙기려면 비용도 높지만 단백질 외 포화지방량도 얘가 엄청나게 또 높습니다. 그 다음에 나트륨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고기보다 고기하고 또 다르죠. 고기는 콜레스테롤이 좀 있다 치면 포화지방 플러스 콜레스테롤 때문에 불편하다면 치즈는 포화지방 플러스 나트륨이 엄청나게 너무 많아서 또 불편하다. 근데 이제 우리 뉴트리지 365는 뭐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테 순수 필요한 단백질이 충분하고 어, 우리가 이제 60kg 성인 기초 대사량 숨만 쉬면 하루에 쓰는 칼로리가 1440 칼로리 정도 되는데 우리 단백질 뉴트리지 365 한 포는 111 칼로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 한 공기 밥 드시고 보충적으로 뭐 식사 대용으로 드셔도 되죠. 그러면 이제 다이어트가 되겠죠. 근데 이제 식사를 드시고 이 제품을 먹어도 전혀 부담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건강하게 단백질이 풍부하게 오롯이 다른 거 뭐 지방, 포화지방, 나트륨, 콜레스테롤 이런 거 걱정 없이 건강하게 단백질을 충분히 채울 수가 있는 제품이 되겠다. 그래서 이런 제품 자체가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안전하게 안심할 수 있는 시설에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탄생한 제품이니까 영양 밸런스도 충분하고 그래서 뭐 운동을 해서 근력을 올리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그냥 순수 단백질만 있는 게 아니라 단백질 합성을 촉진시키는 류신이 엄청나게 풍부하게 들어있고 플러스로 저희가 BCAA 뭐 물론 BCAA 안에 류신이 포함되기도 하지만 별도로 BCAA 성분도 근육 합성에 필요한 BCAA도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하시는 분도 그렇고 사코페니아 저도 이제 미래에 피할 수가 없는 질병이죠. 근감소증을 예방하는데도 엄청나게 좋은 어, 제품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좋은 플러스 알파를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 단백질은 어쨌든 우리가 이용을 하려면 아미노산 형태로 분해가 된 다음에 체내에서 합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이 그대로 단백질로 붙어가지고 뭐 뼈든 피부든 머리카락이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한번 아미노산으로 분해됐다가 몸 안에서 각종 형태의 단백질로 이제 만들어져서 쓰이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어쨌든 소화가 잘 돼야 되고 분해가 잘 돼야 된다. 물론 우리 제품 자체가 분해가 잘 되는 단백질이긴 하지만 같이 먹었을 때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효소를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뉴트리지를 드실 때 효소를 또 같이 드시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서 훨씬 좋다. 그래서 우리 뭐 펌엔자임 Q라는 효소 제품 어쨌든 내성이 없는 100% 활성 발효해서 어제 말씀도 드렸긴 하지만 효소 활성 자체도 엄청나게 강력한 효소, 힘 자체도 엄청나게 센 효소이고 건강한 효소이기 때문에 요거랑 뉴트리지랑 같이 드시면 훨씬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엔 또 오리진입니다. 뉴트리지 앤 오리진을 같이 먹을 경우에 엄청나게 이 사코페니아의 긍정적인 효과가 커큐민 이 이제 사코페니아를 개선하는 데 또 도움된다는 거죠. 내용 자체가 근손실이죠. 단백질 분해 작용을 커큐민이 좀 억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근육 전부 세포를 유의미하게 또 증가시켜준다. 그 다음에
또 근육 안에 세포 안에 있는 기관이죠. 미토콘드리아라는 이 기능을 또 증가시켜 준다. 그다음에 또 근손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약간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해서 발생된 뭐 염증 이런 거에 의해서 세포가 죽어서 근손실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커큐민이 산화적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서 근손실을 또 예방하는 데 연관을 줄 수 있다,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뉴트리지를 흡수를 시너지를 주기 위한 펌엔자임 Q, 그 다음에 또 이런 오리진, 요 세 가지 제품을 또 드시게 되면 사코페니아는 사코페니아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단백질은 어쨌든 근육뿐만 아니라 우리 인체의 모든 작용, 뭐 면역 작용, 그다음에 신진대사, 뭐 효소 항체 이런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물질이다. 뉴트리지는 알러지라든지 유당불내증이 없는, 그러면서도 엄청나게 많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는 쌀 단백질을 사용하고 있다. 근데 이제 쌀 단백질에 조금 부족할 수 있는 아미노산은 우리 뉴트리지에 또 이제 난황 단백질과 스피루리나가 있어서 완벽한 아미노산 스코어 이를 구축을 할 수 있는 제품이다. 그 밖에도 단백질의 합성을 촉진시키는 류신이 엄청나게 풍부하게 들어있는 단백질 제품이다. 그래서 식사 대용으로 해도 영양이 부족하지 않다. 뭐 이런 식사 대용도 가능한 제품이다. 칼로리가 111칼로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식사 대용으로 해도 되고 식사를 드시고 해도 전혀 부담이 없는 단백질 제품이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해서 또 반드시 또 필요하고, 또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1순위입니다. 사실은 단백질이.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 제품 언제 몰아서 드시면 안 되고 매일 매일 드셔야 돼요. 매일.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매일 충분한 양의 그 하루 권장량이 그 60kg가 60kg 성인이 60g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뭐 이틀에 한번 이렇게 먹으면 되는 게 아니고 매일 그렇게 드셔야 된다. 매일 그래 먹어야 문제가 발생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항상 뭐 제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비타민도 중요하지만 단백질 이거는 꼭 항상 강조를 드려요. 그래서 제가 항상 계속 단백질 드셨냐, 단백질 드셨냐, 오늘 단백질 드셨냐, 이거를 노래를 부르고 삽니다. 제 주변 어른들한테. 그래서 그 지금 어쨌든 지금 단백질 우리 뉴트리지 365 그 또 프로모션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 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때를 놓치지 마시고 뉴트리지 365 또 프로모션 기간 안에 또 바빠가지고 또 나중에 또 제값 주고 사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쌀 때 좀 쟁여놨다가 하는 것도 또 방법이 아닐까 또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 또 오늘 하루도 즐겁고 활기찬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